교통체증 가운데 에밀과 그의 아버지 프랑스와가 다투고 있다. 에밀은 오지 않길 원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늦었다. 결국 에밀은 아버지의 야단으로 지쳐 차를 내리고 그러자 프랑스와가 그를 쫓아간다. 그 순간 그들은 창문이 깨지기 전에 내부에서 무언가가 비명을 지르며 흔들리는 구급차를 주목한다. 프랑스와는 즉시 에밀을 숨을 잡으러 가는 동안 에밀을 숨겨야 한다. 구급차의 문이 열리자 반세반 인간 생물이 나와 차 위에 착륙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찰관들이 돌연변이를 잡으러 달려가는데 그는 싸우며 그들에게 소리치며 누구도 도로에 있는 모두를 놀라게 한다. 돌연변이는 경찰관들을 떨쳐버리고 도망친다. 잠시 후 에밀과 프랑스와는 에밀의 어머니 라나를 치료하는 의사를 보기 위해 병원에 도착한다. 라나 역시 동물로 변이되고 있다. 이 나라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 2년간 동물적 형태로 변이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경우 매우 폭력적이게 된다. 당국은 그들을 모두 잡고 전문기관에 가두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돌연변이가 연구되면서 진정제로 안정시키고 치료법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연변이를 무서워하고 갇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밀은 이미 어머니에 대해 의심스러워졌기 때문에 그녀를 보고 싶지 않다. 얼마 후 에밀, 프랑스와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다. 곧 에밀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선생님이 그를 반 소개할 때 니나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 에밀은 거짓말하고 어머니가 죽었다고 말한 다음 그의 흉터가 번개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후 그날 밤 거대한 폭풍이 마을을 태운다. 전력이 나가고 바람과 번개에 의한 소음으로 에밀이 깨어난다. 창문을 확인하러 가서 집 안으로 들여다보는 생물에 놀라지만 프랑스와가 전원을 다시 켜면 생물을 사라진다. 다음 날 긴급 호출을 받고 현지 호수로 달려간다. 현지 경찰과 소방관이 구역을 폐쇄했다. 폭풍이 구급차를 도로에서 벗어나 호수로 충돌시켰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그들이 생물의 시체를 끌어내는 것을 보고 프랑스와는 최악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모든 돌연변이를 새로운 센터로 운반하던 구급차였으며 이제 그중 절반이 죽었고 다른 사람들은 탈출했다. 경찰은 절망적인 프랑스와를 제압하고 그의 아내를 불러왔지만 줄리아 경관은 라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그녀가 숲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켜준다. 집으로 돌아온 후 프랑스와는 집 주변의 나무에 옷을 걸기 시작하여 라나가 그들에게 올 수 있도록 향기가 가이드 되길 바란다. 다음 날 수업 중 체육교사는 수업을 끌고 전투를 하도록 보낸다. 에밀의 팀은 그의 제외를 제외하고 즉시 땅에 떨어진다. 놀랍게도 에밀은 혼자서 충분히 길게 끌어서 동료들이 다시 합류하여 경기에 이기도록 할 수 있다. 그 후에는 모두 에밀의 힘에 감탄하고 파티에 초대한다. 그러나 에밀은 손가락을 조사하는 데 바쁘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 삐걱거리며 손톱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집게를 사용한다. 그는 작은 발톱을 발견해서 점점 변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충격을 받는다. 그런 다음 거울에서 등의 모양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분노에 휩싸여 화장실을 뒤집어 엎고 창문에 들어가 수치를 씻어낸다. 그의 개가 그와 함께 욕조에 들어와 그를 위안한다. 한편 프랑스와는 우체국으로 가다가 줄리아를 만나 자신들이 더 이상 수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정부가 군대를 보낸다는 것을 알려준다. 갑자기 손님들이 돌연변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자 경관은 동료들에게 모를 대피시키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프랑스와는 그것이 라나인지 확인하기 위해 돌연변이를 찾아다닌다. 그 생물을 물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오징어 돌연변이로 밝혀지고 자신이 발견된 사실을 알아차리자 새우 상자를 던지고 도망친다. 그녀는 줄리아를 쫓아가면서 무작위로 음식을 던지지만 훈련된 경찰관을 막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줄리아는 그녀를 잡기 위해 그녀 위에 뛰어올라. 프랑스와는 자파진열대 아래를 살피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돌연변이를 발견하지만 경찰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다음 금요일 에밀은 파티에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동급생들은 다가올 한여름 축제에서 발표를 할 남자가 가져온 검을 감탄한다. 갑자기 술이 에밀에게 메스꺼운 기분을 느끼게 하고 그는 자리에서 떨어진다. 니나가 그에게 약을 건네주고 에밀은 다른 사람들이 니나의 손을 핥아서 약을 집어먹지 못하게 막지 못한다.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에밀은 숲을 통해 도망치며 다른 돌연변이가 내는 소음을 듣는다. 다음 날 아침 에밀은 못바닥을 지나가는 모터보트 소리를 듣고 호수 근처에서 깨어난다. 그는 입안에 피를 발견하고 즉시 토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돌연변이에 대한 반대 그래피티를 보고 떠난다. 집에서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깃털을 토하고 어젯밤 새를 먹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후 프랑스와와 에밀은 경찰이 남긴 장애물을 무시하고 라나를 찾으러 숲으로 간다. 에밀은 아빠에게 라나가 변하기 시작할 때 느낀 감정을 묻고 프랑스와는 그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아내였으나 조금 다를 뿐이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차 안에서 계속해서 찾아다닌다. 차창을 통해 소리를 지르며 라나의 좋아하는 노래를 풀 볼륨으로 틀어준다. 그들은 차 안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에밀은 손톱이 다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갑자기 그의 개가 도망가고 에밀은 그를 쫓아 나무에 앉아있는 카멜레온 아이를 발견한다. 그 순간 처음에 나타난 새 남자가 에밀을 땅에 엎어놓고 그의 날개로 그를 때리기 시작하며 발톱이 그의 어깨를 다친다. 그러나 그 남자는 에밀의 눈을 바라보고 자신도 돌연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어붙는다.
에밀의 비명에 프랑스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 팔을 붙잡으며 세 남자가 멀리 떨어지도록 한다. 그들이 다시 차 안으로 돌아가면서 프랑스와는 병원으로 가기로 발표하지만 에밀은 진실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거부한다. 그들의 말다툼으로 거의 말뚝말뚝해서 말에 충돌할 뻔했지만 프랑스와는 차를 제때에 멈추고 그들이 마구간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경찰이 주변에 있고 줄리아는 도련변이가 말들을 공격했다고 설명하며 프랑스와는 은혜를 청할 기회를 이용한다. 군대 간호사가 에밀에게 필요한 박음질을 해주고 걔가 그의 어깨를 물었다는 이야기를 믿는다. 나중에 집에서 에밀은 박음질 중 일부를 제거하고 새겨진 상처를 핥기 시작한다. 어느 날 수업 중에 에밀은 니나가 토한 것과 같은 깃털을 달고 있는 목걸이를 발견하고 겁이 나며 황당해한다. 그러나 니나는 즉시 그를 비난한다. 그러자 그는 너구리들이 우리에서 지저귀는 것에 산만해지고 짜증을 내며 그들에게 소리친다. 수업 후 에밀은 몸의 변화로 자전거를 타는데 어려움을 겪고 니나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고 노력하며 그녀의 집에 놀러가라고 제안한다. 간식을 준비하는 동안 에밀은 냉장고를 열고 죽은 새를 발견하고 니나는 파티 후 문 앞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하고 깃털을 목걸이에 넣었다고 말한다. 에밀은 그것을 먹지 않았고 그녀에게 선물로 남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니나는 그것을 돌연변이들에게 먹이로 기증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 그 후 에밀은 호수에 들어가서 손으로 물고기를 잡고 이웃에게 보여준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땅에 떨어지며 비행을 시도하고 있는 세 남자를 찾아다니며 물고 있었다. 에밀은 그에게 물고기를 남겨주고 그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픽스라고 자신을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패한 비행에서 픽스의 상처를 보고 에밀은 안전한 연습 장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픽스를 호수로 데려간다. 에밀은 물에서 부상을 피하기 위해 나무를 모두 제거한 후 픽스가 그곳에서 연습하기로 합의한다. 저녁에 에밀은 집에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숲에 두고 아버지에게 도난당했다고 말하기로 결심한다. 한편 프랑스와가 일하는 술집에서는 사장이 돌연변이 반대 티셔츠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불편하다. 그는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중 뒷마당에서 소리를 듣고 돌연변이에게 붙잡히고 그가 그것이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프랑스와는 그를 평화롭게 진정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두 번째 돌연변이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눈앞이 하얗게 되었다. 그 순간 동료가 노를 가지고 그 돌연변이를 밀쳐서 프랑스와를 땅에 넘어뜨린다. 그가 생각해보니 그것은 그녀의 친척이며 그녀는 일하는 동안 그것을 숨겨놨다고 한다. 그녀와 프랑스와는 그 생물을 다시 숨을 찾으려고 시도하지만 돌연변이가 겁을 내고 술집 앞으로 달려가 모두를 패닉에 빠뜨린다. 다른 돌연변이가 라나일 수 있다고 믿은 프랑스와는 숲으로 달려가서 그의 아내를 모든 굴레로 만나는데 그는 그녀가 소리를 지르고 나가기 전에 듣게 된다. 나중에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에밀은 입안에서 뭔가를 느끼고 갑자기 이를 토한다. 다른 사람들은 역겨워하지만 그는 그것이 전이라고 속이기로 한다. 오후에 그는 수영을 배우려고 수박으로 계속 떨어지는 픽스를 방문한다. 픽스가 휴식을 취할 때 에밀은 그의 부상을 살펴보고 얼굴에 있는 붕대를 제거하여 의사들이 잘하는 부리를 제거하기 위해 한참으로 잘못된 수술을 했다는 것을 발견한다. 저녁에 줄리아는 프랑스와와 함께 숲으로 라나를 찾아주러 간다. 그들은 경찰차가 지나갈 때마다 숨어야 한다. 결국 그들은 어떤 생물도 찾지 못하지만 프랑스와는 에밀의 자전거를 발견하여 충격을 받는다. 집으로 돌아온 후 프랑스와는 화장실 싱크대가 막혀 있어서 배관을 분리하여 비워내려고 한다. 그 안에는 많은 머리카락과 발톱이 있으며 이것으로 드디어 에밀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에밀이 집에 돌아온 후 프랑스와는 그에게 발톱과 자전거를 보여주지만 에밀은 모든 것을 부인한다. 프랑스와는 집을 잠그고 고백할 때까지 그를 들여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에밀은 도망치려고 시도한다. 절망한 프랑스와는 그를 쫓아가 땅에 엎어놓고 에밀을 꼭 안아다주며 울음을 터뜨린다. 다음 날 에밀은 포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접시에서 먹는다. 그러나 프랑스와는 여전히 지지해준다. 또한 에밀이 수업 중에 충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일부 라나의 약을 공유한다. 그런 다음 프랑스와는 에밀의 입을 확인하고 지금은 어금니가 뒤쪽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한다고 확인한다. 그는 아들에게 매일 손톱을 깎고 귀에 솜을 넣고 그 위에 머리카락을 덮어 자신의 강화된 청력이 소리에 압도되지 않게 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는 에밀에게 몸에 탈모 크림을 사용하는 법을 보여준다. 그날 저녁 에밀은 집 밖을 산책하면서 니나와 전화로 이야기한다. 그는 니나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요청하고 그녀가 그렇게 하자 그가 거기에서도 그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다음날 에밀은 픽스를 방문하고 그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오직 새소리만 내다. 에밀이 그를 안아주자 픽스는 나무를 오르고 뛰어오르며 드디어 날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크게 즐긴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 후 에밀은 축제에 간다.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가 일하고 있다. 프랑스와는 그를 보고 분노한다. 에밀은 숨어야 하는데 다툼이 시작되고 곧 육체적인 공격으로 전개된다. 에밀은 아버지의 어깨를 물고 울부짖으며 놓지 않는다. 프랑스와가 가위로 위협할 때까지 말이다. 화가 나고 혼란스러운 에밀은 멀리 걸어나가 니나를 만나 곡식밭을 거닐기를 제안한다. 청소년들은 키스하게 되고 상황이 급격히 뜨거워지자 그들은 더러워지기 위해 눕는다.
에밀이 셔츠를 벗겨내면 니나는 머리카락과 변한 척추를 발견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고 계속 진행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축제로 돌아가고 에밀은 화장실로 가서 필드에서 니나와 함께 보인 것을 보고한 동급생에게 구석을 내다. 그 사람은 동물들만이 듣는 작은 기계로 소음을 내며 즉시 에밀의 귀에 아프게 한다. 겁을 먹은 에밀은 그 사람을 공격하여 얼굴에 긁힌 자국을 남긴다. 에밀은 즉시 필드에 숨어들고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경고하여 무기를 들고 경찰을 부르면서 쫓아온다. 곱게 한 마리가 그를 찾지만 에밀은 짖음으로 그를 겁내게 한다. 개가 도망치자 두 남자가 물러나 총을 쏘기 시작하고 경보가 울리기 시작한다. 에밀은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달리며 여러 명이 그를 쫓아오는 가운데서 한 남자가 그를 쏠 준비를 할 때 픽스가 나타나 그를 밀어내어 그가 그의 발톱으로 죽게 한다. 그런 다음 픽스는 숲으로 날아가며 에밀이 따라가도록 한다. 경찰차도 그들 뒤를 쫓아오고 에밀은 그들을 막기 위해 호수를 건너가지만 좌절한 사람들은 물 건너편에서 총을 쏘며 안타깝게도 픽스를 맞춘다. 에밀은 즉시 친구 옆으로 뛰어가 픽스가 그의 품속에서 죽을 때 울부짖는다. 몇 분 후 프랑스어와 사냥꾼들은 픽스의 시체를 발견하지만 에밀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한편 마을에서 큰 돌연변이가 몰래 돌아다니고 있으며 군용 트럭들이 숲으로 향하고 있다. 다음 날 에밀은 숲에서 숨어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과일을 먹는다. 저녁에 그는 나무를 기어오르고 자신만의 울음으로 야행성 생물의 합창에 참여한다. 다음 밤 폭풍이 지역을 강타하여 에밀은 동굴 안으로 숨는다. 곰에게 다가올 때 무서워하는데 이것이 그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인정하기 위해 이마를 부딪히고 그 후 라나는 그녀의 아들이 따르길 원한다. 에밀은 그렇게 하고 수많은 돌연변이가 조화롭게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순간 하늘을 향해 플레어가 쏘아지는 것을 보고 군대가 그들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밀과 다른 돌연변이들은 도망치고 숨으려고 하지만 군인들은 고통스러운 소리를 사용하여 동물들이 고통스럽게 땅에 떨어지고 포획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탈출하는 유일한 사람은 카멜레온 소녀인데 그녀는 숨기기 위해 위장을 사용한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프랑수아는 에밀이 술에 취해서 실수로 숲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에밀이 해방 서류에 서명해야 할 때 그의 손은 펜을 잡지 못하고 종이를 찢어버린다. 경찰이 새 종이를 주면 에밀은 그를 울려대며 참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프랑수아는 즉시 경찰을 떨어뜨리고 그를 기절시키기 전에 경보를 울리기 전에 그를 밀어버린다. 경찰은 머리를 부딪혀 기절하고 프랑수아는 문서를 스스로 봉인한 후 그것을 빠르게 수요소에 보여주고 에밀과 함께 성공적으로 떠난다. 그 후에 그들은 차에 타고 마을을 떠난다. 곧 경찰이 그들을 쫓기 시작하지만 프랑수아는 에밀에게 어떤 기관에도 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가능한 한 빨리 운전하여 울타리를 통해 숲에 도달한다. 그런 다음 프랑수아는 그의 아들에게 달려가라고 말하고 에밀은 행복함 속에서 울음을 터뜨린다. 이런 비디오를 더 많이 시청하려면 반드시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